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내가 오늘같이 뭐 용산문화재단, 서울자치구 문화재단 이사장 아빠하고 나하고 나 만지지 마 라는 절규가 스튜디오를 가르던 순간 시청자들은 숨을 삼켰다. 무대 위에서 언제나 따뜻한 목소리로 사랑과 위로를 전해오던 어머니를 향해 그렇게까지 단호한 거부의 말을 내뱉는 장면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 그 자체였다. 단순한 반항도 일시적인 감정 폭발도 아닌 듯한 그의 태도는 오랫동안 쌓여온 감정의 균열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듯 보였고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특히 유나 만지지 마 라는 말은 단순한 신체 접촉의 거부를 넘어 심리적 거리와 상처의 깊이를 상징하는 외침처럼 들렸다. 더 큰 의문을 자아낸 것은 그가 온몸을 감싼 방호복 차림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이었다. 흰색 보호복과 장갑, 마스크까지 완전히 갖춘 모습은 마치 누군가와의 접촉 자체를 차단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왜 그는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단순한 위생 문제일까? 아니면 그 방호복 안에 감춰진 또 다른 사연이 있는 것일까? 방호복은 물리적인 보호 장치이지만 동시에 상처받기 싫은 마음을 감추는 심리적 갑옷일지도 모른다. 가까워지고 싶지만 가까워질 수 없고 사랑하지만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낸 상징처럼 느껴졌다. 어머니는 아들의 차가운 말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내가 그렇게 잘못했니? 라는 절규 섞인 질문과 함께 흘러내린 눈물은 단순한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월의 무게, 양육의 시간, 그리고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아들의 마음에 대한 뒤늦은 깨달음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층위가 존재한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위한다고 믿었지만 어느 순간 그 방식이 상대에게는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날 스튜디오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바로 그 인정의 순간을 보여주는 듯했다. 이 이야기가 더욱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는 이유는 그것이 특정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고 또 누군가는 부모가 된다. 세대 차이, 기대와 부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통제와 간섭은 수많은 가정에서 반복되어 왔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말하지 못한 상처가 켜켜이 쌓여 있는 관계는 생각보다 많다. 방호복은 결국 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거리감의 상징일지도 모른다. 서로를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진짜 속마음에는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현실 말이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거부의 말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솔직한 대화의 시작일 수 있다. 만지지 마라는 외침 속에는 나를 이해해 달라는 또 다른 메시지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어머니의 눈물 역시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변화의 다짐일 수 있다. 상처를 직시하고 서로의 아픔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방호복을 벗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여는 용기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결국 이 장면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진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려 노력했는가? 아니면 나의 방식만을 강요해온 것은 아닌가? 그리고 혹시 나 역시 보이지 않는 방호복을 입은 채 상처받지 않기 위해 관계를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절규와 눈물로 얼룩진 그 순간은 비극처럼 보였지만 어쩌면 더 깊은 이해와 화해로 나아가기 위한 통과 의례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된다. 그날의 긴장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스튜디오에는 묵직한 공기가 맴돌았고 서로를 향해 내밀지 못한 손길이 허공에서 맴도는 듯했다. 는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있었고 그의 어머니는 몇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아들의 등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흔히 성공한 자식 뒤에는 헌신적인 부모가 있다고 말한다. 어린 시절부터 재능을 보였던 그는 무대 위에서 누구보다 빛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박수를 받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목소리로 성장했다.
그러나 화려한 조명 뒤편에서 그가 감당해야 했던 압박과 외로움은 얼마나 깊었을까?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혹시라도 실망을 안길까 두려워 감정을 숨겨야 했던 시간들이 그의 내면을 조금씩 잠식해온 것은 아니었을까? 방호복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그렇게 축적된 감정의 방어기제였을지도 모른다. 어머니 역시 쉬운 삶을 산 것은 아니었다. 자식의 재능을 키우기 위해 자신의 꿈과 시간을 내려놓고 주변의 시선과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버텨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이 언제나 올바른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널 위해서야 라는 말은 때로는 내가 바라는 모습이 되어 줘라는 무언의 요구로 들리기도 한다.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알면서도 숨이 막힐 수 있고 부모는 자식의 거리두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상처받을 수 있다. 그 간극은 점점 넓어지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고 만다. 나 만지지 마. 라는 외침은 어쩌면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세운 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에게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다. 특히 효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부모를 향한 거부의 말은 곧 불효로 해석되기 쉽다. 그러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며 가까움은 강요로 유지될 수 없다. 그가 선택한 방식이 거칠고 극단적으로 보였을지라도 그 안에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담겨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어머니의 눈물은 단순한 피해자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도 모르게 아들의 상처를 키워왔을지도 모른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눈물일 수 있다. 부모 역시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그들 또한 상처받은 어린 시절을 지나 어른이 되었고 배우지 못한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왔다. 혹시 어머니 역시 자신의 부모로부터 충분한 공감과 지지를 받지 못했기에 사랑을 통제와 염려의 형태로만 배워온 것은 아니었을까? 세대를 거쳐 반복되는 상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용기가 필요하다. 그날의 충돌은 바로 그 고리를 드러내는 계기였을지도 모른다. 방호복에 대한 궁금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해석을 낳았다. 어떤 이는 그것을 감염병에 대한 불안의 표현이라 했고, 또 다른 이는 심리적 거리두기의 극단적 상징이라 분석했다. 그러나 어쩌면 그 답은 단순할지도 모른다. 그는 상처받기 싫었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자신만의 방법으로 벽을 세웠을 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 누군가는 침묵으로, 누군가는 분노로, 또 누군가는 차가운 태도로 스스로를 지킨다. 그의 방호복은 눈에 보였기에 더 극적으로 느껴졌을 뿐, 우리 역시 각자의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보호복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사건 이후 많은 이들이 자신의 가족을 떠올렸다고 고백했다. 평소에는 꺼내지 못했던 말들, 서운했지만 삼켜야 했던 감정들, 이해받고 싶었지만 포기해버린 기대들 말이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연하게 여겨졌던 희생과 참음이 로는 관계를 병들게 하고 있었음을 깨닫는 순간, 사람들은 비로소 질문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 배운 적이 있는가? 아니면 그저 이전 세대의 방식을 답습해왔을 뿐인가? 시간이 흐른 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내가 그렇게 힘들 줄 몰랐다.
그 한 문장은 길고 긴 세월을 건너 도착한 고백처럼 울림을 남겼다. 그는 여전히 쉽게 다가서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으로 어머니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작은 변화였다. 방호복은 여전히 그를 감싸고 있었지만 그 안의 숨결은 이전보다 조금은 부드러워진 듯했다.